강행하고 제주도에 와서 한 일이 있어요. 그 사수가 참편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두려움의 뿌리를 뽑아버려라. 두려움의 뿌리를 뽑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뭡니까? 하니까 두려움의 뿌리를 뽑는 방법은 1000번의 거절을 짧은 시간에 맡아버리면 두려움의 뿌리가 뽑혀버린다. 1000번의 거절을 3개월 안에 다 맡아라. 아주 진한 거절을, 강력한 거절을 몇 번? 1000번을 반복적으로 빠르게 맞아버리면 나도 모르게 내 가슴 속에 뭐가 없다? 두려움 뿌리가 없어져. 어디든 박차고 문을 열고 나갈 수 있고 누구도 만나서 강력하게 나 대단해 최석인이야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제가 선배님은 3개월 만에 했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기는 3개월 만에 해서 그 두려움의 뿌리가 뽑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넘기려면 3개월 만에 해서는 안 되겠네. 어떻게 하자? 한 달 만에 1000번의 거절을 나는 막겠다라고 딱 제주 들어오자마자 결단합니다. 한 달 만에 강력한 1000번의 거절을 마스터해버리겠다. 이게 쉽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도대체 1000번의 거절을 한 달 만에 맡으려면 하루에 몇 명한테 거절을 맡아야 돼요? 30명한테 거절을 맡아야 돼요. 그럼 거절이 잘 나오나요? 거절이 잘 안 나와요. 어지간하면 들어줘. 아 됐어요 나가세요. 이게 거절이에요. 그 뭐예요 그거? 나가세요. 이런 거절을 맞는 거는요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럼 몇 명을 만나야 이런 거절이 나옵니까? 30명의 거절이 100명 만나 10배수 최소 10배수예요. 300명을 만나야 돼요. 300명을 만나고 100명을 진하게 미팅해야 그런 30명의 강력한 거절이 나온다.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딱 이겁니다. 제주도에 제가 북촌에 살 때입니다. 북촌이면 저기 어디냐면 조천읍 북촌이라 한덕해수욕장 지났어요. 회사 본사는 이제 본사에 사무실 있고 제가 택시를 타고 차가 없을 때였어요. 택시를 타고 갑니다. 어디로 간다? 들리는 초등학교 운동장마다 다 들립니다. 딱. 왜 초등학교 운동장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제가 5시에 가잖아요. 그때가 한여름이었어요. 그래서 보온통에 2개 보온통에다가 한 개는 냉커피, 한 개는 미숫가루, 2개를 제가 일일이 직접 탔습니다. 우리 사촌 누나 집이라 제가 누나한테 해달라고 할 수 없고 제가 그쪽에 잔치 얻어 얹혀서 사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몰래 그 2개를 딱 갖고 택시 타고 옵니다. 바인더 이만큼 착 끼고 그리고 첫 번째 한덕 초등학교 딱 가면은요 누가 있다? 택시 기사들이 근무를 끝나고 조기 축구회를 합니다. 빵빵빵빵. 자 그러면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컵을 쫙 펼쳐놓고 플라스틱 컵 거기다가 커피 미숫가루 쫙 따놓고 자 끝날 때 되면 자 목도 칼칼하고 시원한 냉커피 시원한 미숫가루였습니다. 마음껏 드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오면서 물는데 그 어디서 왔어? 자동차야? 현대차야? 뭐 어디야? 뭐 이렇게 뭐 물어요. 그러면 제가 노코멘트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뜨거운 이 뭡니까 이 경기를 제가 격려해드리러 왔으니까 마음껏 드십시오. 자, 커피 다 먹었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어디서 왔어? 보험회사야? 자동차 보험이야? 뭐 어디야? 현대야? 삼성이야? 아니 뭐 어디야? 현대차야? 기아차야? 이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말 안 합니다. 컵을 쫙 챙겨서 그냥 사요나라 하고 나와요. 다음 조천 초등학교 가서 합니다. 자 벌써 아침 출근하기 전에 몇 명을 만났다? 한 4팀 만나고 와요. 4팀이면 얼마죠? 인원이 한 80명. 자 만나고 갑니다. 그리고 딱 출근하기 전에 어디로 간다? 버스 정류장 종점에 가면 버스 기사들이 대기를 하고 교환을 해요. 거기서 버스 위에 올라가서 전부 커피 한 잔씩 다 주고 내립니다. 물어보죠. 어디서 왔어? 똑같은 이야기예요. 현대차야, 기아차야. 자동차 세일즈인 줄 알고 있어요. 저는. 그중에 노코멘트 이야기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에 출근을 해요. 자 8시에 조회합니다. 딱 끝나자마자 8시 반부터 나가서 뭐 한다? 기업체 방문합니다. 보통 점심시간 외에는 못 가는데 점심시간 외에도 들어갈 수 있는 기업체만 가서 뭐다? 똑같이 합니다. 인사하고 뭐다? 명함은 안 줘요. 자, 그냥 얘기합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그래서 오늘 인사차 왔습니다. 어디서 왔냐? 이야기 안 합니다. 인사차 왔다.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는 곳이 어디냐면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에 이제 간호사들이 교대합니다. 3교대니까 교대할 때 가서 거기서 다 인사를 해요. 그리고 어디 간다? 응급실에 갑니다. 응급실에 있는 이제 그 대부분이 그 응급실에는 인턴들, 그 다음에 이제 간호사들이 있어요. 거기서 인사를 쫙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서 왔습니까? 물으면 이렇게. 제가요 요즘 삶의 활력이 다 떨어져가지고 응급실 앞에 서 있습니다. 이유가 여기 오는 팔 떨려 나간 사람, 그 다음에 다리 떨려서 나간 사람, 하반신이 막 다 창자가 다 터진 사람, 이런 분들을 좀 봐야 세상이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한지를 제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매일 하루에 한 번은 응급실 앞을 이렇게 두리번 하고 있습니다. 제 멘트예요. 응급실 왜 있다고요? 삶이 너무 농후해서 정말 발목 날아간 사람, 창자 다 튀어나온 사람, 머리 두 개골이 개진 사람, 이런 사람을 좀 봐야 내가 삶이 얼마나 지금 행복하고 건강한지를 내가 숙지할 수 있어서 그거 체험하러 왔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끝나서 가는 곳이 어떻게요? 119 응급구조대, 그 다음에 파출소, 그리고 마지막은 등대. 제주도는 등대가 되게 많아요. 등대 들렸다가 퇴근합니다. 그렇게 딱 만나면 몇 명 만날 수 있다? 한 200명에서 300명 만나요. 근데 중요한 건 강력한 거절이 10개도 안 나옵니다. 10개도 안 나와요. 그래서 더 치열하게 그거를 매일 제가 한 달 동안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 나가서 새벽 1시에 들어왔습니다. 한여름이었어요. 한 달이 지날 쯤 그 선배가 했던 말이 맞았어요. 단체를 들어가는데 두려움이 1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는데 두려움이 1도 없어요. 꼭 진짜 해변가에 자갈 깔아놓은 것 같아요. 그들이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뭐로 보인다? 말도 못하는, 생각도 없는 자갈로 보여요. 그만큼 뭐다? 두려움의 뿌리가 사라져요. 그들 갖고 놀아버립니다. 한 달 만에 일어난 변화예요. 영업의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업의 두려움의 뿌리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영업의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딱 들어오잖아요. 새벽 1시입니다. 와이셔츠 기철. 그때도 긴 와이셔츠를 입고 다녔어요. 저희들은 뭐 반팔 와이셔츠, 이거 용납이 안 됩니다. 그 한여름에도 뭐다? 넥타이 메고 긴 와이셔츠 입고 마다 정장 자켓 입고 다녔어요. 단 한 번도 이거 걷고 뭐 와이셔츠를 입고 다니고 이런 적이 없어요. 자, 그러고 나서 자켓을 딱 벗으면 자켓이 뭐다? 무겁습니다. 이유가 땀으로 꽉 차 있어요. 자, 그리고 책상 앞에 제가 이렇게 하도 지치니까 이렇게 탁 앉아 있어요. 이렇게 뭐 어떤 줄 아세요? 팔꿈치가 물이 헝헝 흐릅니다. 머리서부터 떨어지는 땀, 손가락 통해서 내려오는 이 땀들이 흥건하게 보여서 양쪽이 그냥 물바닥이 돼 있어요. 책상에. 그리고 심장 소리는 어떤 줄 아세요? 그냥 탱크가 움직이는 것처럼 쾅쾅 거려요. 세포 하나하나가, 혈관 하나하나가 움직이는 게 다 느껴져요. 그들이 생각하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인지가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그 감동의 그 혈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이유가 뭐다? 아,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세상의 중심이구나. 내 세포 하나하나가 다 느껴진다니까요. 혈관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요. 세포가 쿵덕쿵덕 숨쉬는 소리가 다 들려요. 아, 이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그때 그 희열, 그 성취가 이게 저를 만들어낸 거예요. 완전히 뿌리 끝까지 바뀌어버린 겁니다. 뿌리 끝까지. 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변화라는 것은 그 정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자, 제가 뭘로 바뀌어버렸습니까? 거절, 실패.
하루에 30명에게 거절 맞는 이게 저한테는 목적이었고 이게 성공의 깃털이었다는 겁니다. 계약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저는 한 달 동안 계약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지만 계약에 대해서는 단 1도 희열이 없었다. 왜? 목적이 계약이 아니었거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1000명에게 아주 강력한 거절을 한 달에 받겠다가 제 목적이었어요. 그걸 이루고 나니까 제가 세상에 다시 태어나 있더라고요. 이게 저를 뿌리 끝까지 바꾼 이유입니다. 이걸 지금까지 누구도 한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누구도 이런 행동을 한 걸 제가 본 적이 없다. 제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도 손들 수 있어요. 내가 당신한테 졌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다? 가장 위대하다. 영업에서는 제가 가장 위대하다는 겁니다. 저를 넘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세상에. 이게 자부심이에요. 제가 영업의 일선에서 지금 떠나온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뭐다? 나를 능가하는 영업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뭐다? 프로세일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확고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 자부심이 지금 제 뿌리예요. 사업은 잘 모르겠고 영업, 유통만큼은 뭐다? 제가 영업의 신이에요. 저를 능가하는 사람은 저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얘기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영업을 저만큼 잘하는 사람을 저는 세상에서 본 적이 없다. 그 순비를 넘겼잖아요. 우리 회사 챔피언을 한 방에 넘겨버렸어요. 3개월 걸려서 맞는 그 1000번의 거절을 저는 한 달 만에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한 달 만에. 그러니까 두려움에 뿌리가 없어요. 아예. 방문하는 거에, 만나는 거에, 그를 설득하는 거에 두려움의 뿌리 자체가 없어요. 이게 뭔지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시라는 얘기죠.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뿌리를 뽑지 않고서는 답이 안 나와요. 내 근원에 나의 두려움의 뿌리를 뽑지 않고서는 절대 혁신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행동을 제가 아무리 하게도 저 따라 한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생각뿐이다. 행동하다가 말더라. 일주일도 못하고 다 포기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걸 뭐다? 한 달 동안 풀이하게 했어요. 휴일 없이. 그리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세상에 내가 가장 위대하다. 이 엄청난 자부심이 그 결과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시나요?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왜 행동이 바뀌지 않는가? 생각은 가는데 행동이 거기까지 안 가.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행동이 바뀌지 않죠? 생각은 이미 바뀌었는데 간단한 겁니다.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감동이 있어야만 행동이 바뀌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인위적으로 짜낼 감동도 필요하다. 자, 인위적으로 어떻게 짜내자? 인위적으로 어떻게 짜내자? 자, 의미부여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 아침에 오니까 임선미 사장님이 김밥을 사놓고 어묵을 사놨어요. 자, 어묵을 사놨는데 새벽 4시에 문을 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김밥집 사장님을 한번 보고 싶어. 김밥집 사장님을 한번 보고 싶다고요.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서 우리 매장들 중에서 안 된다고 하는 매장들한테 이걸 좀 보내주고 싶어요. 자, 우리 매장들 중에서 장사가 안 됩니다. 뭐 시장이 안 좋습니다. 상권이 안 좋습니다. 이런 소리 하는 분들한테 제가 이 여자분일 겁니다. 아마 여자분 아마 제가 봤을 때 할머니일 것 같아요. 나이가 좀 지긋하게 된 할머니일 것 같은데 그분의 인터뷰를 따서 제가 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어묵을 먹는데 어묵에 당근이 있어요. 보통은 당근은 둔탁하게 자릅니다. 근데 이분은 진짜 실처럼 아주 얇게 잘랐어요. 무슨 말이다? 당근을 실처럼 아주 얇게 잘라놨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당근을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당근을 싫어하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한 30% 됩니다. 그들이 당근이 부담 없이 먹으라고 그렇게 칼질을 한 겁니다. 아주 칼질. 좀 섬세하지 않나요? 제가 그런 당근을 본 적이 없어요. 보통 당근은 둔탁하게 크게 둥둥둥둥 썰여서 넣지. 그렇게 세세하게 칼질해서 안 넣는다는 얘기죠. 그만큼 뭐다? 새벽에 4시에 문을 열고 혹시나 올 수 있는 고객 중에서 당근을 싫어하는 고객까지 배려해서 당근을 칼처럼 실처럼 잘라놨어요. 이런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이 감동인 거예요. 야, 저분이 도대체 그 생각의 발상이 어디까지 갔을까? 자, 저분이, 저 김밥집 사장님이 고객을 배려하고 고객을 생각하는 그 마음의 근원이 어디까지 가 있어서 저런 행동이 나올까? 이게 저한테는 감동인 거예요. 뭐 일반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길 수 있지만 그런 관찰력, 짠에서라도 의미를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하루는 뭐다? 감동적으로. 사실 김밥 맛없었어요. 맛없었는데 그 정성이 감동스러운 거예요. 정성이 그 맛없는 김밥을 능가해버린 겁니다. 무슨 말씀이 가시죠? 자, 아침에 제가 뭐 빵을 갖고 오잖아요. 빵을 갖고 와도 빵을 갖고 온지 알지만 임수민 사장님이 김밥을 준비했고 어묵을 준비했어요. 이게 감동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안 해도 그만이야. 뭐 제 대표가 어차피 빵 갖고 오니까 빵하고 그냥 우유 먹으면 돼. 커피 먹으면 돼. 그런데도 어떤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 본인 입장에서 손님이죠. 손님들한테 대접해주고 싶은 마음. 광주는 다른 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 먹여주는 것만큼은 정성스러워요. 이 광주 전부가 그래요. 막 영업은 별로 관심 없고 사업은 관심 없고 오로지 온 사람들 밥은 먹여야 된다. 뭐 이 생각 하나만큼은 뭐 확고해요. 어떻게 되겠지 뭐. 그래 감동을 주면 돼요. 뭐 영업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감동을 자꾸 주다 보면 어떻게든 꼬시게 넘어가겠지. 감동을 주는데 어떻게 안 넘어가요? 넘어가지. 아이고 그 집에 밥 먹으러 가야겠다. 야 저기 수세부 강주 본부에 밥 먹으러 가야 겠다. 이것도 계기예요. 이것도 밥 얻어 먹으러 가야 겠다. 이러다가 뭐다? 비 좀 보는 거지 뭐. 뭐든 계기가 돼야지.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강주는 잘하는 게 딱 하나예요. 그냥 손님들한테 오는 그 밥은 근사하게 정성스럽게 딱 대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 때마다 가장 행복한 곳이 광주예요. 왜? 먹거리만큼은 확실하거든. 지금 제가 이렇게 돌다 보면 뭐 제대로 먹겠어요. 시간에 쫓이고 뭐 하다 보면 못 먹어요. 오뎅 하나 떼오고 뭐 이렇게 길거리에서 대충 음식 하나 떼오는데 여기 오면 굉장히 풍성하게 음식을 이렇게 대접해 줍니다. 이게 이 광주의 저력 같아요. 뭐 다른 거는 좀 잘 안 돼도 이걸 잘하고 있으니까 광주가 지금 이제 곧 빛골이 될 것 같아. 그 빛이 발산되어서 컨텀이 되어서 어떻게요?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것 같아. 자, 이런 생활 속의 감동이라는 게, 자, 누군가가 줘서 느낄 수도 있고 내가 그 자그마한 감동을 좀 더 크게 부풀려서 느낄 수도 있잖아요. 이왕이라면 내 유리하게 생각하자. 내 유리하게 뭐다? 요만한 정성을 줬지만 나는 이만한 감동을 받으면 되잖아요. 자,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스킬입니다. 자, 여러분 삶을 윤택화하는 방법은 간단하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이 가볍게 내한테 인사했는데 이게 너무 고맙고 행복해. 이게 무슨 문제 있나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냥 내가 그런 감동을 받았다는데, 그래서 내가 하루가 즐겁고 흥분되고 신난다는데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리더가 구성원들한테 해야 될 일이 뭔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리더가 본부장이, 총판이, 대리점들이나 이런 구성원들한테 해야 될 공적 프로세스의 책임이라는 게 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적 프로세스의 책임이 뭔데? 감동 주는 겁니다. 감동을 주는 거예요. 공적 프로세스의 책임이라는 게 뭐다? 감동 주고 이유를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불평, 불만을 나의 행동으로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6시에 제가 출근하는 거예요. 왜? 구성원들의 이유를 사라지게 만들어요. 대표는 힘들어요. 6시 나오기 힘들어요. 아침에 6시 나와서 줌 미팅 하는 거 힘들어요. 이런 이유를 사라지게 하려고 제가 새벽 6시에 출근하는 겁니다. 이해가나요? 그리고 변화의 동기와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주겠다가 저는 전부예요. 자, 무슨 말이다? 바뀌어서 어디로 갈지, 임선미 사장님이, 이한호 사장님이 어디로 갈지 저는 관심 없어요. 변화할 수 있는 계기만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변화할 수 있는 계기와 동력만 주지, 그의 목적지는 알아서 가라는 겁니다. 그 목적지는 제가 잡아줄 수 없어요. 이해가나요? 정인보다 더 큰 회사를 만들지, 아니면 본부장 정도로 만족할지, 아니면 그냥 대리점으로 만족해서 가맹점 한 20개 관리하는 사람으로 남을지, 그거는 제가
풀 숙제가 아니다. 단지 뭐다? 변화의 동기와 변화의 동력을 나의 행동으로 보여주자. 이게 리더십이에요. 리더가 해야 될 일은 뭐다고요? 구성원들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와 변화할 수 있는 동력을 나의 행동으로 솔선수범으로 보여주자. 이게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이유를 사라지게 만들자. 이게 조직관리의 전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요구도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오해하는 분들 계십니다. 떠나가는 사람을 제 대표는 잡지 않는다. 그 사람을 가볍게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선택에 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상대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얼마나 존귀했으면 그의 선택에 제가 뭐다? 영향력을 넣지 않겠다가 제 본심이에요. 그가 필요 없어서가 아니고 잡을 만큼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고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그의 선택을 존중해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회사를 떠나서 다른 본인이 비전이 목표가 있다면 그걸 그냥 오롯이 존중해 주겠다. 내가 그를 다시 붙들고 이런 구차한 짓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가 너무나 대단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지 않고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다. 이해가나요? 같은 행동이지만 목적이 다른 거예요. 저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선택이 옳았다면 저는 그걸 존중해 줍니다. 아, 우리 회사가 맞지 않구나. 저분이 다른 일을 선택한다. 오케이. 그걸 오롯이 저는 인정합니다. 그의 마지막 목적지나 그의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 저는 절대 영향력을 입히지 않아요. 그래서 목적을 강력하게 드리블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단지 뭐다? 변화의 계기만, 변화의 동력만 내가 어떤 식으로든 그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가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리더십이에요. 그 나머지 과정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 없어요. 그 동력으로 어디까지 성장할지, 그 동력으로 어떤 그림을 완성할지는 저는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럼 그의 몫인 거예요. 단지 엔진이 가동될 수 있는 촉매 역할만 하겠다. 그걸 뭘로? 나의 모범스러운, 솔선수범스러운 행동으로.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이 기준이라면 여러분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러한 리더인가? 영향력을 넣으려고 하는 리더인가? 아니면 동기와 동력만 주려고 하는 내 변화된 행동으로, 그에게 감동으로, 그에게 동력과 동기만 주려고 하는 리더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느껴질 겁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훌륭하게 일을 잘하고 있구나, 만족스러운 분도 계실 겁니다. 자, 리더십의 핵심은요, 결과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똑같잖아요. 아이들의 꿈, 목표를 내가 어떻게 단도질합니까? 의사 되라, 판사 되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오로지 그의 몫인 거예요. 단지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는 여건만 우리가 만들어줄 뿐이에요. 그건 뭐다? 제가 뭐라 합니까? 그걸 멘토라 그러잖아요. 내가 멘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멘토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끊임없이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할 일 전부예요.